네,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우울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한 업종이 바로 식음료인데요. 경기 침체기를 잘 견뎌내는 기업들이죠.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식음료 업종의 매력입니다. 식음료 업종의 내년 업황과 증시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시장 끝나는 걸 봤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올해 죽을 쓰고 끝났습니다. 모든 업종이 다 떨어졌는데 식음료, 이 K푸드 성과가 올해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래요. 올해 전반적인 주가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죠. 예. 연초에 전쟁도 터졌고요.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좀 겪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큰 폭의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좀 꾸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 곡물 가격 상승을 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라면일 것 같습니다. 라면. 아무래도 이제 이 K푸드의 좀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심 같은 경우가 예.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고요. 특히나 이 북미 지역에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 네. 이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비 해외 진출이 늦었던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 광고 모델을 조금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매출을 좀 큰 폭으로 키웠고요. 예. 또한 이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도 롯데 푸드를 이제 좀 합병을 함과 동시에 예.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조금 더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코스피 상대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12월만 맞습니다. 해도 이 K푸드 업체들은 많이 올랐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어떨지, 왜냐하면 이 소비가 좀 내년에 둔화될 거다, 이런 좀 우울한 전망도 있는데, 그러면 음식료, 식음료주들이 좀 올해처럼 선방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은? 네,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이 필수 소비재, 특히나 음식료에 관심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관점 이외에도 예. 음식료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은 상황은 긍정적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2년 연속으로 좀 가격 인상을 한 부분들 가격 그리고 인상.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곡물 가격들이 서서히 좀 빠지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때맞춰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상대적으로나 좀 절대적으로나 음식료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정말 경기 방어주로서의 면목이 좀 드러날 걸 기대를 하는데 그런 업체들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잠깐 말씀하신 농심도 그렇고 또 오리온도 그렇고 또 CJ 제일제당도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좀 상황, 매출, 이익 전망 같은 건 어떻어요? 네, 말씀하신 세 회사가 사실은 올해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농심하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네. 이 원가 부담의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 가격 인상을 좀 굉장히 잘 해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긍정적으로 좀 살펴봐도 될 것 같고요. 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 사업이 있고 바이오 사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원가 부담이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식품 사업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이겠지만 이 바이오 사업에는 좀 소폭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곡물 가격이 원가로도 작용을 하지만 이 판가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높은 실적을 좀 기록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부담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예. 이 제일제당은 이 스페셜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뭐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품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발굴을 함으로써 이러한 실적 기저를 이 실적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좀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원가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이익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익 전망의 기업들이 안 좋잖아요. 식음료들은 이익이 뭐 한 20-30%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이 곡물 가격의 흐름을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곡물 가격은 이제는 서서히 좀 빠지는 측면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안정화되고.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감안을 하면 말씀하신 20-30%의 영업이익 성장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식음료들의 굉장히 매력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데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거, 특히 라면 같은 게 된다는데 뭐 해외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 좀 해외에서의 사업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좀 우선시해서 먼저 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잘 만들던 제품을 단순히 수출하는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넘어서 좀 현지화를 좀 철저하게 한 그런 제품들을 우선시해서 좀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이후에 뭐 제품을 좀 프리미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국에서 좀 트렌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내므로써 예. 지금 성장성을 더더욱 좀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들이 뭐 기업들의 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까 미국에서 북미에서 라면이 많이 팔렸다는데 요즘 또 관심 갖는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지금 코로나 개방 해제로 이 규제 해제로 뭐 국경도 다시 열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의 변화, 이 식음료 업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뭐 방역 정책 완화가 굉장히 좀 화두죠. 그래서 이 소비재 내에서의 어떤 그 다른 섹터들, 뭐 예를 들면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뭐 네. 면세 업종도 있을 거고 이런 이 관련된 이 주식가들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식음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방역 정책 완화는 뭐 결국은 지금의 어떤 그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좀 개선시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기존에 좀 중국의 노출도가 있고 중국에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해왔었던 업체들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라면과 과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과 과자. 네. 역시 라면이 북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내년 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올해 조금 약간 기업들의 원가 부담 요인이었는데 조금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실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은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은? 네, 사실은 뭐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 곡물 가격 자체는 이제는 좀 피크를 찍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곡물 수출은 이미 7월부터 재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작년 이맘때 전쟁이 터지기 이전 수준과 고려를 해보면 네. 수출량이 거의 전년 대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즉 전쟁의 여파는 사실 이제 이미 조금씩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적어도 이제 그 상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곡물 가격은 사실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 달러가 뭐 지난 상반기라든지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어떤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투입 원가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결국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투입 원가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해보면 이 원가 부담은 좀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식음료 회사들 여러 군데가 있고 저희도 잠시 뭐 농심, 오리온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식음료 회사 중에서 조금 내년에 관심을 끌만한 기업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앞서서 뭐 농심과 오리온, CJ 제일제당 같은 업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 업체 이외에도요, 예. 뭐 똘똘한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의 음식료 업종의 화두는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든지 네. 소비 침체 시에 얼마나 판매량을 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좀 부합시키는 그런 조건에 있는 회사들이 앞선 세 회사 이외에도 저는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칠성. SPC 삼립 같은 회사를 좀 꼽아볼 수가 있고요. 오. 아무래도 이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좀 빠짐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좀 크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이 주류 시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류 시장. 네. 네. 올해는 사실 뭐 리오프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올해부터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았고 예. 이에 발맞춰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주류 쪽에서 이제 신제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좀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좀 그 음식료 시장 내에서의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 유망한 업종도 많을 텐데 좀 식음료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임해야 할까요, 내년에?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좀 즐겨 쓰는 표현이 네. 이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무래도 그래서 이 과거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네, 사실 이제 과거 10년 전에도 2011년, 2012년에도 에그플레이션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가격 인상, 그 이후에 곡물 가격 하락이 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음식료 업종의 이익과 주가가 좋았었던 시절이 2014년부터 3년간 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어떤 그 전례를 좀 저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절의 황금기를 저는 좀 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그 황금기를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푸드 선방하고 있는 K푸드 식음료 업종 내년 업황과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